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임원 면접, 선배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임원 면접일 때,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면접은 이렇게 보는구나. 포스코의 면접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거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임원 면접은 차원이 조금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임원 면접 통과돼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 임원 면접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기본적인 건 올해 상반기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궁금도 하고 필요한 것도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보면 임원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여러분과 이 글을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면접 분위기 파악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소중한 자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시청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어렵지 않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가 왔어요. 이것은 2차 면접 결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면접가 6명과 5명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일본 쪽에서는 물어봤죠. 그래서 완벽하게 했고, 당당하고 큰 소리로 크게 했다. 그래서 아주 1분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면접관의 호감도를 확실하게 줬다. 그 얘기입니다. 당당하고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자신감 있게 출발을 했다. 출발선상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면접관에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호감도 상승이 한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 오게 되면 가장 힘든 점이 뭐일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물론 처음 물어본 사항이라서, 또 처음 물어본 것이 아니어도 바로 매운 듯 대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뜸을 들였다. 그래서 초반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초반 적응, 문화 적응,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출판 선배에게 듣긴 들었다. 하지만 회사 문화에 적응할 때 제가 회사 문화와 설비 유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배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가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평소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들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스코 문화를 충분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사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자기소개를 했는데, 한번 지원자, 다른 지원자가 했는데, 인재상이지 않나, 이렇게 인재상이 있다. 본인 이야기,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근거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근거 있게 이렇게 처음부터 단체 생활이라고 얘기를, 아이디어 창출과 아이템 동아리 이런 데서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얘기를 빼먹으니까 재차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력서, 이제 특이사항이죠. 이력서에 공익근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충농증이 있어 사급 판정 받았다. 이 친구는 충농증이 있어 사급 판정 받았네요. 그렇죠? 수술을 통해서 완치됐고 운동이나 경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 현장직 근무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문제가 없으니까 물어보면 그냥 어떤 친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게 얘기를 해요. 정확히 거기다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생활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회사 근무하면서 조직생활에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렇게 하죠. 원래 공익생활 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죠. 이 친구는 특수한 그 어떤 가정 형편 때문에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확인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친구가 성적이 좋아서 몇 등이상 했을 때 66등 중 2등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다른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2등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이 친구가 대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학생의 기본은 66명 중 2등이면서 학생의 기본은 공부라 생각하고 가장 기본은 내 전공 공부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 2등이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포스코 외 지원은 지원 동기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준비된 부분 요거는 매칭되도록 이렇게 기술 발전 방향과 이렇게 사회 경력을 매칭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만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포스코에 입사하여 동료와 함께는 현장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밝고 큰 목소리가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첫 번째, 자기소개가 됐던 지원 동의가 되던 첫 번째 1문이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 7 내시 90%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밝고 큰 소리로 꼭 이야기하실 바랍니다. 이 친구는 자격증이 5개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학교 추천으로 온 사람들은 10개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물어본 겁니다. 소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자세가 상사한테 입사하게 되면 상사한테 당연한가 상사가 혹시 잘못 질문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이렇게 직접 1대1로 했다. 이렇게 압박 질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서 또 여러분들 실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압박 질문하게 되면 예의 바르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전번에 뭐 실수한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뭐 어떻게 실수한 것 같으니까 말을 실수했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아주 여러분들 그 면접을 가는 임원분들도 입사하기 전에 실수 많이 하셨어요. 면접 한 번 딱 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도 그걸 알고 수없이 겪은 그 면접 보면서도 그 지원자들이 실수한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현장 근무, 나중에 입사해서 포스코 인이 돼도 거기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인성을 보고 조직 수능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건 2호 실무 면접이라는 것은 임원입니다. 임원 면접에서 현장 임원이죠. 아까 얘기했던 현장 임원, 현장 부장급. 임도 이사급입니다.
근데 여기 상무님도 이사급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룹장에서 이사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의 바르게 목소리 크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했다. 자세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다운 모습만 사람답고 현장인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인간다운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다. 소신껏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펙이 전기산업밖에 없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슷비슷하죠? 질문에도 압박 질문에도 당하지 말고 솔직한 견해를 말하는 태도 자세.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죠? 스펙이 아니라 임원 면접에서는 스펙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성본다고 했죠. 가치 적합성.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라 태도와 성품을 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외활동 많이 한다. 이런 것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연영이 말하기 대회나 국제상 대회들 참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딴 것은 특별하지 않으면 물어보지를 않아요. 자격증 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거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차별화된 부분이니까 이 친구가 이런 차별에 대한 어떤 실력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쓸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진솔되게 자신을 낮추지 말고 강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입사에서도 포스콘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강점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피식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기죽지 말란 얘기입니다. 포스코인은 기죽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포스코의 정신입니다. 정정지향이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공손한 자세로 어떻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직무유지가 아니로 그렇죠? 인성유지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소신껏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같은 얘기입니다.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인 물어보는 게 하나 있습니까? 현장에 근무하면서 인성적인 현장인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을 물어본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상황 면접이죠, 그렇죠? 별거 아니죠. 이건 내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맡은 담당 설비고 제 설비는 제가 하겠다는 중의식을 강조해서 들어온다. 내 설비는 내가 고치겠습니다. 포스코는 마이 머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 설비는 내가 책임지고 닦고 저이고 기름치고 문제가 생기면 분석하고 최상의 설비 가동률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돌아와서 내가 고쳐야죠.
이런 사항들은 그냥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안전수칙대로, 매뉴얼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제가 잘 모른다 솔직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입사하게 되면 그 매뉴얼을 한번 쭉 보고 수칙이 순서가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물어본 친구들은 뭐 제동장치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그 호흡이 멈췄을 때 하는 호흡 그거를 했다고 써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어본 겁니다. 인공호흡, 심폐소생 소생술인가 그거를 교육받았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특별한 거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의 용광로 그렇죠? 기억에 나면 뭐냐 이렇게 명청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에 있는 친구들은 포항도 마찬가지 LG화학과 포스코 울산에 있는 LG화학과 여수에 있는 LG화학과 포스코 두 학교 어디로 입사할 것인지 물어보죠. 그러면 포스코라고 대답은 당연히 여러분들 누구나 얘기할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LG화학에 또 가서 면접 볼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는 LG화학에 있습니다 대답할 거 아닙니까? 누구도 다 그걸 알아요. 면접관도 그걸 압니다. LG화학과 와서는 LG화학이 좋으십니다 할 테고 포스코 와서는 포스코가 좋으십니다 할 때라는 건 면접관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포스코 입사하겠습니다를 끝낼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스코에 내가 지원 직무에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포스코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성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성장을 더 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여기에 맞다. 어떤 부분이 맞다. 근거 있게.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기 전에도 면접 보기 전에 포스코 관련 기사를 꼭 보십시오. 특히 이번에 안전사고 난 거하고 또 안전사고 난 걸 물어본다 하면은 안전사고에 본인의 저걸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수칙, 안전사고보다 안전수칙 미이행이죠. 그렇죠? 안전수칙을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안전수칙 위반 사고죠. 안전수칙 위반 사례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면서 하고 또 그거 말고에도 포스코 관련 기사가 있으면 이번에 최정우 회장이 새로 된 거 있죠. 그럼 최정우 회장이 재임을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포스코는 현장 직원들하고 어떻게 화합해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압박이 아니고 뭔가 다시 물어본다는 얘기는 여러분 압박 질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압박 질문은 여러분을 채우고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임원 면접을 떨어뜨리려고 압박 질문, 연속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뽑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뽑아주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압박 질문처럼 제 질문이 나오게 되면 같은 형태의 질문이 나오면은 속으로 나를 뽑아주려고 하시는구나 기쁘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물어보죠. 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뻔한 질문이다. 행복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다. 본인의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이 회사에 맞도록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항에 여러분들 포항에 어떻게 하냐면 버스 타고 왔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항에 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데 분위기가 어떻고 내가 새로운 이 포스코 이 포항이 내가 앞으로 근무할 곳이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아주 뿌듯하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코 자랑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는 왜 면접관도 포스코 자랑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여기 당연하죠. 인문계라면 수학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다행이라도 수학에는 잘 된다.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점과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노력을 기울이는 자 이렇게 얘기를 일한다. 팀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직장생활과 직장상사와의 트러블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에 맞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이런 자료를 사실에 근거해서 입속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다 하다 오면 용광로 포스코의 인공로 고지대가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멋진 대형을 여러분들이 그려지게 되는 기쁩니다. 여러분의 아랫배에 힘을 탁 주고 단전이라고 그러죠. 단전에 힘을 주고 여러분 대답을 지식하고 자신감 있고 컨스로 대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